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대란으로 난리가 한번 났었던 LG Q9-1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리뷰라기보다는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가격이 일단 깡패이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단점이 커버가 됩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출고가가 19만 9천 원이 되었거든요. LG U+에서만 개통이 가능하지만 사용 자체는 SKT나 KT 유심도 가능합니다. 출시 자체는 2018년도 5월에 했던 거라서 이미 1년이 넘은 폰이긴 하지만 보급형답지 않은 장점들이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꽤 큰 모델입니다. 박스 개봉 영상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보급형 폰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포장은 아니에요. 극세사천을 치워보면은 바로 아래에 본체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닐에 쌓여서 있고요. 색깔이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던 이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품으로는 여기 상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보나마나 이거 설명서겠죠? 설명서는 제껴주고 밑에는 이렇게 충전기랑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 이어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뭐 모자라지는 않지만 아주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섬주섬 정리를 해두고요. 오, 안드로이드 1 이렇게 떠요. 안드로이드 1. 그럼 설정이 끝났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출고가가 19만 9천 원이 되었는데요. 1월 26일 오늘자로 제가 LG U+ 검색을 해보니까 판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마 얼마 전 있었던 대란으로 인해서 미사용 단말기들이 약 2-3개월 후에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격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을 하실 분들은 이때 미사용 단말기만 구매를 하셔서 선택약정 25% 받고 SK나 KT에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성능인데요. AP를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를 해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극한 프레임 설정이 가능하고요. 게임 내에서도 버벅이는 느낌이 거의 없이 플래그십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난 세대의 플래그십인 G7 ThinQ와 같은 AP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배터리는 그다지 좋은 수준은 아니긴 한데 하지만 게임 성능 그 자체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QHD 해상도의 6.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RGB-W 방식의 펜타일이지만 564ppi라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엄청 선명하고 쨍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젤10이나 아니면 노트9의 AMOLED 대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몇 가지 장점들이 더 있지만요.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머니 버스카드가 안 됩니다. 요즘은 아마 핸드폰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들 타시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티머니나 캐시비 교통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티머니를 쭉 써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LG페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에서 제시해준 가이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추가적인 LG전자만의 기능이 당연히 없습니다. 최근에는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간편 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Q9-1은 지갑을 없애고 폰만 들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살짝 기존과 다른 느낌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무래도 구글의 순정 버전 안드로이드 1을 탑재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편의성을 높인 다른 제품들에 익숙해진 분들은 약간의 이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나 제조사 앱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조작성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특히 아래 3버튼 탐색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스와이프나 아니면 2버튼 탐색이 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구글의 이 기본 키보드는 정말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티 키보드를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천진이나 나라끌 키보드를 아직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구글 키보드는 그런 자판을 지원을 하지를 않고 커티로만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앱들이랑 그리고 설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앱 첫 번째는요, 코레일 레일머니라는 앱입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앱인데요. NFC 결제가 안 되는 구글 순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앱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용하실 때는 화면을 꼭 켜주신 상태에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AOD 기능을 켜면은 화면이 켜진 걸로 인식을 해서 이 상태로 그냥 카드 체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하철 역사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AOD 상태로는 안 됩니다. 꼭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만 체킹이 돼요. 참고로 사용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 앱 두 번째는요, 네이버 스마트보드입니다. 이거는 키보드 어플인데요.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아마 도돌 키보드나 요즘은 커키 키보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사용성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키보드 상에서 바로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오래 눌러서 커서를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계속 사용하던 입맛에 맞는 뭐 천지인이나 나라끌 아니면 베가 키보드 배열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테마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키보드 어플들보다 약간 조잡한 느낌이 적게 드는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천 앱 세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런처입니다. 사실 많이 쓰는 게 노바 런처인데요. 노바 런처는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해야지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무료 런처 중에서 골랐습니다. 참고로 구글 순정 런처는 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게 이제 알림이 와도 파란 점 하나로만 이게 알려주고 그리고 몇 개가 왔는지 숫자는 안 떠요. 그래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는 개수까지 온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말 그 아시는 마소에서 만든 런처가 맞아요. 다음 네 번째는 앱은 아니고요, 핸드폰의 설정인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3버튼식 탐색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설정, 시스템, 그리고 동작에서 시스템 탐색을 3버튼 탐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버튼 위치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뒤로 가기, 홈버튼, 최근 앱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OD가 꺼져 있는데요. AOD를 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 그리고 잠금화면 표시, 그리고 항상 사용을 눌러주시면은 AOD가 켜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화면이 LCD이기 때문에 AOD를 켜면은 배터리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극강의 가성비로 얼마 전 대란이었던 LG전자의 Q9-1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냥 게임용으로만 써도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성비 하나는 인정하지만 몇몇 아쉬운 점들도 조금씩 더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약간 심플하고 빠릿한 스마트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맞는 기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